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7월 19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밤사이의 시장도 계속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죠. 그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마소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움직임들이 보인 것이 시장에 또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기차 기업도 요즘에 약간 돌아가면서 주가의 상승세가 보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젯밤 사이에는 또 니콜라이의 주가가 상승을 또 유독 강하게 나타내서 시장 분위기가 약간 뭔가 달라지는 건가 하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시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키워드 중에서는 골디락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시장은 계속된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제가 또 어떠한 상황들이 연출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심층 인터뷰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볼 텐데요. 그 말인즉슨 홍콩으로 다시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과연 또 최근에 시장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AI 그리고 이런 데이터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석으로 나왔는지 잠시 확인해 보겠고요.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3대 지수가 모두 올랐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7거래 연속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밤사이 시장 혹시 실시간으로 지켜보신 분들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거 진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건가? 이거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데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라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올랐고요. 그 가운데 다우지수의 강세가 유독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 넘는 강세 나타냈고요. S&P 500 지수도 0.7%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7%대 강세를 보였고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1.2% 강세 를 나타내면서 계속된 상승 흐름을 지속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이전에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있었지만 어제 밤 사이에는 가장 강하게 올랐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이 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은행주들의 실적도 좋았지만 또 여전히 미국의 소비는 튼튼하다라는 것을 시장은 경제지표로서 발표가 됐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는 부진했지만 이게 석 달 연속 계속된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6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해서 0.2%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시장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는 절반 정도 이하인 수준이었지만 3개월 연속 늘어났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소비가 꺾이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소매 판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부진이라는 키워드는 물론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축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 연속 늘어났다라는 것에 저는 또 더 방점을 또 저뿐만 아니라 월가에서도 방점을 찍는 모습이었고요. 자동차나 휘발유 등을 제외한 6월의 근원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0.6% 증가를 기록하며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좀 강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에 좀 이목을 많이 집중시켰죠. 주가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용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대부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예상치인 130억 8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134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주당 수익도 1.15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1.24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은행에 대한 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13% 감소를 했지만 자산관리사업부가 성공적인 분기 실적을 보고했고 또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를 넘어서는 66억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 밖에도 발표된 금융주들의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건스탠리 외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올 2분기 매출액이 253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주당 순이익이 88센트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찰스 슈왑도 깜짝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는 함께 올랐습니다. 자, 맵을 보면서 얼마나 주가가 올랐나 보겠습니다. 금융주 여기 보면은 초록불이 진하게 들어오는 몇몇 종목들 보이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4%, 모건스탠리 6.45%, 골드만삭스도 3%, 찰스 슈왑은 무려 12% 넘게 올랐고요. 레이먼드 제임스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도 2.9%.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 모두 초록불 진하게 키는 모습이었고 US뱅크를 비롯해서 이제 지방은행주들도 이제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데 이쪽도 함께 분위기를 편승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맵을 보면 여러분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3.98% 강한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에 권동훈 부장과 함께 이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오피스 365에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시스템을 함께 이렇게 탑재해서 그 구독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 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커멘트를 저희가 한 4주 전인가 2주 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 꼭 기억이 납니다. 권동 부장님과. 그래서 제가 그 AI 서비스가 뭐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빙이랑 뭐가 다르냐 이러면서 약간 이제 논란이 좀 불거졌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소식이 정식적으로 전해지면서 1986년 3월 기업 공개 IPO를 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월 $30를 추가로 지불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이러한 새로운 인공지능 구독 서비스를 발표를 하면서 주가는 이렇게나 강하게, 이렇게 큰 종목이 이렇게나 강하게 올랐고요. 반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으로 소폭 쉬어갔고 구글도 0.7% 하락, 아마존도 0.5% 하락한 가운데 메타의 주가는 0.4% 그리고 반도체 주가가 약간 엇갈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2%대 상승하면서 계속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소폭 하락, 약보합권 정도, AMD도 0.3% 소폭 하락한 것에 머물렀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1% 올랐습니다. 내일 바로 이 시간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 소식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 과연 여러분 두고두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자, 그리고 전일 하락했었던 포드와 GM이 각각 반등을 했는데 반등 폭은 미미했습니다. 포드는 0.5% 상승, GM은 0.98% 정도의 제한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제 우측 끝에 가보면 요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분기 중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이제 보험 코로나 끝나고 나서 좀 높은 보험 비용이 들만한 그런 수술들이 많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 좀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이게 또 3분기로 이연되는 걸까요? 실적은 괜찮게 발표가 됐고요. 번스타인에서도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3% 넘는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굉장히 또 좋은 회사다라는 평가가 시장에 전달되는 상황이었고요. 전일 함께 크게 하락했었던 버라이전과 또 티모바일이 아니죠. AT&T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소폭이지만 더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버라이즌은 2%대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최근에 우려가 그 나부로 감싼 케이블 관련해서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어쨌든 버라이즌은 반등을 하는 모습.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넷플릭스도 무려 5% 넘는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는 밤사이 국제유가가 다시금 2% 넘는 상승을 나타낸 가운데 요새는 에너지주들이 국제유가의 상승에 좀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유가와 연동하기보다는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 있는 상황인 건지 0.45% 엑스모빌 하락, 쉐보론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코노코필립스는 2% 넘는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개별적인 종목 몇 가지 더 보자면 핀터레스트는 지금 2022년 이후에 최고치까지 또 주가가 올라갔고 장중에도 4% 안팎의 강세를 보였는데 에버코어 IS에서는 광고 트렌드의 개선이 주가의 변곡점을 만들고 있다. 최근에 이런 온라인 광고 회사들이 다시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좀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따른 핀터레스트의 주가도 강세를 보였고요. 카바나 어제도 저희가 최근에 올랐던 400% 넘는 주가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을 함께 확인했었던 카바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8% 안팎의 강세를 보였지만 장 마감 후에는 이제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주가가 8% 하락을 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제가 뉴스를 확인하는 대로 실적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폴레. 저는 또 이 기업 얘기할 때마다 항상 배가 고파지는데요. 멕시칸 그릴 요리 관련된 치폴레는 장중에 2173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2006년 1월 이 브리또 체인 회사로 데뷔한 이후, 증시에 데뷔한 이후 가장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들이 연출됐는데 지금 중동에 프랜차이즈를 확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파트너사와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중동에 가려면 고기 종류를 좀 바꿔야 될까요?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프랜차이즈 확장 소식이 주가의 강세를 보였고요. 대체 투자 자산 운용사인 블랙스톤에 대해서는 모건 스탠리에서 주가가 실적보다 저평가돼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금융상품 범위와 또 시장 예상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유통 능력을 갖춘 동급 최고의 프랜차이즈 금융기업이다라는 호평과 함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상황에서 블랙스톤의 주가도 2%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뉴욕 증시 분위기를 쭉 확인해 봤습니다. 일부 빅테크 종목들은 좀 쉬어갔지만 그래도 초록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자, 지금 이 구간에서는 우리는 또 어떠한 시그널들을 포착해야 될까요?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홍콩 법인장인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홍콩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 함께합니다. 법인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옥수입니다. 네.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시네요. 네, 지금 사실 홍콩이 아니라 대만에 잠시 출장 왔습니다. 대만입니까 이번에는? 네, 대만입니다. 한국 찍고 이제 대만 가셨다가 다시 홍콩으로 가시는 건가요? 네, 내일 다시 이제 홍콩으로 돌아갑니다. 네, 아시아를 전국으로 전 세계로 누비고 계신데 또 그 와중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법인장님 어떤 이야기를 또 주제로 다뤄볼까요? 오늘은 사실 대만에 와서 제가 좀 보고 좀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네. 대만 현지 출장 보고라고 할까 이제 보고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뒤쪽에는 이제 유명한 이제 레이 달리오가 하는 그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모델이 저희가 사실 최근 한 1년 반 동안 미국에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데 미국 운용사하고의 성과가 좋아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올웨더 전략 중에 저희 모델이 어떤 자산에 조금 더 선호를 가지고 있는지 한 2개 정도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만에 또 가셨으면은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를 현지에서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대만에 와서 제가 대만에 출장 온 게 한 5년 만이거든요. 5년 만이어서
오니까 첫 번째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대만 분들의 자신감이 좀 많이 느껴지는 출장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음. 대만이라는 이제 나라가 보면 한 20년 동안 임금 인상이 없었던 나라거든요. 음? 재밌게도. 대만 그 초봉이 정말 낮아요. 한 150만 원 정도밖에 안 에? 되는데, 네, 거기 그리고 사실 물가가 쌉니까, 그러면? 물가 쌉니다. 너무 좋아요. 아, 아, 그렇군요. 물가도 싸고 네, 임금 수준도 낮다. 네, 음. 사실 그게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배경이 좀 있는데 네네. 대만에 있던 많은 기업들이 사실 중국으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음. 공장이든 이런 기업체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 양질의 일자리가 좀 많이 없어지기도 했었었고 이제 음.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그 취업 시장에서 이제 취업자들보다는 이제 기업들의 그 협상력이 훨씬 더 컸던 이제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 사실 와보니까 좀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게 지금 올해 들어서 사실 가장 그 각광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인데 음. 그 기술 혁신의 최수의 지역이 좀 대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네. 자, 그, 네, 음? 맞습니다. 네, 뭐 AMD의 리사수도 지금 대만 방문했다라는 그쵸.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음. 엔비디아 이제 젠슨 황도 네. 이제 지난달에 대만에 왔다라는 게 뭐 얘기도 있었고, 네네. 지금 대만 하면 보통 많이 아시는 게 TSMC 음. 기업들 많이 굉장히 크게 잘 아시는데 그쵸. 그 기업 말고도 지금 뭐 미디어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 다른 종목들에서도 네. 그 지금 AI 그 기술 혁신의 음. 최수혜 지역으로 지금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좀 들어서 대만 주식에 대해서 네. 아마 한국에서는 투자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그래도 대만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만 하면은 또 이제 최근에 전 세계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일본 증시, 그리고 대만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올랐던 것도 반도체 기업들에 있어서의 상승이 좀 두드러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또 현지에 계시기 때문에 대만 현지 출장을 하시면서 어떠한 부분들을 또 느끼셨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볼 주제가 부활한 전통 멀티에셋 전략이라고 하는데 네. 시장에서 뭔가 자산 간에 사라졌던 상관관계가 다시금 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네, 사실 이게 화두의 제목을 이제 부활한 전통 멀티에셋 전략이라고 적었던 게 네. 사실 어, 작년에는 죽었다는 얘기죠, 사실. 아, 그쵸. 음.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하고 채권이 동시에 같이 하락을 했거든요. 주식 네. 투자에도 하락하고 채권 투자에도 하락하고 음. 멀티에셋 같은 경우는 한 방향으로 모두 사실 하락하면서 지금 이제 멀티에셋 전략에 대한 이제 회의감이 사실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다시 살아났다. 음. 뭐 기사들이 이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뭐 한국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채권 주식이 이제 드디어 이제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지금 멀티스 전략에 관심 좀 올라가지 음.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뭔가 어떻게 투자를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하는지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제가 이제 그 아마 4페이지에 준비한 것 네. 같은데 그 멀티셋 전략이 지금 다시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음. 대만 와서도 이제 뭐 주식 하나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멀티셋 전략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요청들이 좀 운용사랑 좀 있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네. 있는데 음. 결국은 이제 올 들어서 주식시장 좋았거든요. 주식시장이 좋았는데 사실 보면 주식만 좋았던 게 아니라 채권 시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골드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어요. 올 들어서 그쵸. 금이 엄청나게 올라서 음. 다들 자산들이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산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대두가 되고 있고 그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알려진 게 6대4 포트폴리오를 많이 하세요. 주식 음. 60, 채권 40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그냥 들었던 거는 그 포트폴리오 전략보다는 오히려 이제 올해더 포트폴리오 뭐 사계절 투자 전략이라고 한국에서는 또 많이 알려져 있는데 레이 달리오 네, 좋아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가 지금 시점에서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럼 사실 레이 달리오 그분 이야기가 쏙 들어갔었는데 그럼 다시 엄청 자주 또 등장하시겠네요.
실실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네. 레이달리오가 이제 브리지워터 회장직에서 내려오면서 네. 이제 조금 관심에서 조금 멀어진 게 있었고 또 음. 다른 하나는 사실 이 오레더 전략이 작년에 사실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아, 좋아서 그 안 좋았는데 앞으로는 시장에서 좀 요게 통할 전략이 될 것이다. 시장 상황 자체가.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음. 장기로 보면 이 오레더 전략이 이제 보통 사계절 포트폴리오라고 불리면서 그 시장 국면과 상관없이 이제 성과가 나는 전략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인기가 많았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을 전혀 못했거든요. 성과가 워낙 안 음. 좋았기 때문에. 근데 네. 작년이 저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고 그 뭐 지금 5페이지에 보면 레이달리 얼굴도 좀 나와 있는데 저 네. 자신감 있는 얼굴이 음. 네 올해랑 뭐 다음 기간에서는 좀 음. 잘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레이 달리오의 그 사계절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올 웨더 포트폴리오가 어떤 구성인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올해도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대치,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와 봤을 때 뭐 경기 성장 국면이 위냐 아래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높냐 낮냐, 음.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 시점에서 그게 상승하는 국면이냐 혹은 하락하는 국면이냐. 그래서 전체 시장을 네 가지로 지금 나눠놓고 포트폴리오를 짜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레이달리오의 포트폴리오로 유명한 전략이고 그 조금 깊게 들어가면 리스크 페리티라는 그런 모델이에요. 음. 그래서 그 리스크 페리티 전략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포트폴리오가 가지고 있는 위험, 감내해야 될 위험의 총량을 정해놓고 가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네. 국면 따라 가지고 이제 어느 국면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주식, 커머디티, 뭐 회사채, 그리고 뭐 본드, 채권들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버무려서 가져가겠다라는 게 이제 레이달리오의 전략이고 이제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국면에 따라 동일한 이제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음. 그 7페이지에 보면 사실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만든 건 아니고 자산 배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즐겨보는 이제 웹페이지 중에 하나가 그 레이지 포트폴리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레이지 포트폴리오. 레이지 포트폴리오. 네, 네. LAZY 포트폴리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결국 이제 레이지가 잠깐만 레이지가 한국말로 하면 뭐였죠? 게으르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냥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여서 게으르게 막 빠릿빠릿하게 시장을 대응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해서 냅두면은 알아서 게으르게 투자하는 사람들도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런 포트폴리오들이 모여 있는 웹사이트가 네. 레이지 포트폴리오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음.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뿐은 아니고 네네. 그 많이 이제 자산 배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참고하는 웹사이트인데 음. 여기 들어가면 요렇게 하면은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올해더 요 전략. 음. 지금 보시면 30%는 VTI, 뱅가드 토탈 스탁 마켓이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한 ETF 네. 30%, 음. 40%는 TLT, 음. 아이시로 채권 장기채. 사실 투자. 음. 채권 투자. 사실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그 ACE ETF에서도 장기 국채 ETF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맞습니다. 동일한 전략이고요. 음. 그리고 IEI 같은 경우는 이제 3에서 7년 무리니까 중기채, 음. 중기 채권 25%, 그리고 그 7.5%는 GLD니까 금, 음. 그리고 마지막 7.5%는 이제 그 커머디티 인덱스여서 에너지하고 원자재들이 네네. 많이 들어간 포트폴리오 음. 이렇게 다섯 구성을 개를 해라. 음. 음. 된다라는 이제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요거 그대로 투자하셔도 전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잘못되지 않았다? 아니면 오히려 음.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는 포트인데 우선 요거 먼저 한번 좀 보여드리고 네. 넘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네. 사실 최근에 채권 투자 상반기 하셨던 분들은 영 이거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맞아요. 비중이 이거 사실 굉장히 크네요. 네, 채권 네. 비중이 굉장히 커요. 크고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 AI 모델은 이거대로 가진 않았어요. 이거대로 가진 네. 않았고 실제로는 사실 전략을 채권보다는 주식에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음. 요거를 기초 아이디어로 가져가되 네. 사실
국면 그리고 매 달별로 사실 조금씩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예시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네네.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그 네. 그러면 AI 모델로 이제 기반으로 한 네.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어떤 부분들이 좀 다르고 보완이 되는지 앞서서 잠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상반기 채권 투자에 이렇게 비중을 절반 가까이 실으셨다면 그런 분들은 굉장히 또 소가리를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차라리 주식을 살 걸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지금 어떻게 네. 좀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AI는 포트를 꾸렸을까요? 네, 비중 조절 관련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네. 먼저 사실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 게 그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 버지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개념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서 그걸 시각화로 좀 표시를 해봤어요. 8페이지에 좀 준비를 했는데 그 전통적인 오래더 전략 같은 경우는 구성 자산의 위험 비중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위험량을 개별 국면별로 완전히 동일하게 유지를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기준점은 두되 개별 국면 혹은 매 달별로 위험을 더 많이 줄 때도 있고 더 낮출 때도 있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사실 지금 이제 표시를 해봤고 그만큼 뭐 어려운 말인데 자유도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AI한테 네가 알아서 해봐라고 이제 그 자유도를 주는 케이스가 되고 그래서 사실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바꿔가는데 지금 실제 사실 저희가 작년 초부터 이제 미국 운용사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모델을.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뭐 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실제 공급 이후로만 봤을 때 누적으로 한 15% 정도 더 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올해만도 한 5% 정도 더 잘하고 있는데 그 사실 이제 뭐 비결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할지 보면 10페이지에 준비한 게 간단한 이제 예시인데 네. 그 차트가 좀 복잡한데 그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위쪽에 보시는 파란색 차트가 그 파란색 구간이 네. 주식의 비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3월 달에는 주식 비중을 30% 선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다가 지금 4, 5, 6월 달 같은 경우는 비중 50%까지 늘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모델이 지금 봤을 때 주식시장 강세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주식을 올려가면서 채권 비중 같은 경우는 지금 연두색이 채권 비중인데 네네. 50%를 가져갔을 때도 있지만 현재는 사실 한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6월까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줄이면서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레이지 포트폴리오에서 보셨던 것처럼 항상 같은 그 비중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좀 많이 바꾸는 이제 그런 자유도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이제 게 특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비중을 어떻게 네. 두라고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뭐 지금 보니까 최근에는 채권도 좀 줄이고 주식 비중 늘리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요거 다시 이제 채권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AI는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AI는 여도원 앵커님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 지금 조금 채권 늘려라. 비중을 늘려라. 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7월 초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은 여전히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주식은 이제 여전히 50% 가까이 지금 비중 가져가고 있고요. 여전히 주식시장에서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6월하고 똑같은 시간이 나오고 있고 지금 채권에서 장기 국채 비중이 좀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한 15%였던 게 지금 23%까지 늘어서 네. 지금 장기 국채 TLT 혹은 뭐 에이스 장기 국채 ETF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늘려도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네.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금리가 이제는 정말 고점에 다다른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베팅을 저희 AI 모델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 금리가 사실 하락해야 장기 국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금리 하락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다. 특히 이제 장기 국채는 그 두 가지가 보통 주요한 국채 금리의 결정 요인이 되거든요. 네. 하나는 현재 기준금리가 이제 하나의 레퍼런스가 되고 두 번째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사실 주요한 이제 레퍼런스가 돼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뭉쳐서 장기 국채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되는데 네. 이제 보면 기준금리도 사실 이제
물론 이제 7월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쵸. 고점은 찍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미 많이 낮아졌고요. 네. 장기 인플레이션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시점에서 장기 국채가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저희 AI 모델도 판단하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그럼 어디서 줄였냐라고 보면 금하고 원자재에서 사실 많이 줄였어요. 그러네요. 전에는 금하고 8%였던 게 지금 5.9로 줄었고 9.1%였던 비중이 2%대로 확 줄었어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9.1%였던 금이 이제 2%로 줄었는데 금에서는 이제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올해 사실 오를 만큼 많이 올랐다.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익 실현에 들어가는 것 같고 네. 그 에너지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에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올해 초까지 나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에너지도 상승 탄력이 이제 거의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저희 AI 모델이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사실 상반기에 채권 투자, 물론 이제 금이나 원자재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최근에는 작년부터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워낙에 높았는데 상반기에 또 이례적으로 다시금 이제 채권 시장의 분위기가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잘 버티셨던 분들은 이제 하반기에 또 채권 쪽에서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여전히 또 주식 비중이 절반이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네. 주식에서도 역시 현재도 강하게 주식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AI도 이야기하는 주식 시장의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채권 시장이 하반기에 조금 더 투자할 만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시그널 여러분들도 잘 캐치하시길 바라겠고요. 그에 따른 또 투자 수익도 조금 더 누려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 함께했습니다. 법인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